세계에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잔 추리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 지역 여건 2014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통장을 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의 단장입니다. 동네 구석구석 뭐 취약 지구에 이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손잡이하고 문 입구, 계단,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누르는 그 천정, 그 부분으로 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쳐달래가지고 일부러 와서 외쳤다니까. 위험하고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거 바로 옆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대구 총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남구에 상당히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하다는 알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31년 환자가 뭐 그부터 나고부터 우리가 방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첫 확진자입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신천지교회 예배에 갔던 접촉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대구 남구의 신천지 대구교회가 슈퍼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된 만큼 질보는 이들에 대한 전수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넘었죠. 2월 18일부터 나왔으니까 2월 18일에 첫 확진자 나왔을 때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첫날까지만 해도 대규모 발병의 어떤 진원지에 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큰일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기 시작했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브리핑장을 거의 한 달 이상 들어온 거는 처음이죠. 제가 2012년부터 생활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막 몇백 명씩 쏟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오늘 얼마나 나오겠냐 이런 생각으로 브리핑장으로 들어왔었고 일말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역 대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보시면 사실 공교보건의사역 한 분하고 시의 공무원 두 분,
예, 186분이가 검사가 들어갔고요. 일반적인 역학조사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또 한꺼번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질문이 더 이상합니다. 네. 대구시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이렇게 공지를 할 때 문자를 보내오는데 특히 이제 사망자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이랑 이제 성별, 대략적인 그 사망 경위 뭐 이런 정보만 띄어서 오는 부고가 계속 날라오는 거죠. 정서적으로 약간 타격이 좀 왔어요, 이건. 최근 한 달은 거의 진짜 그냥 코로나 속에서 살고 있구나. 감염이 안 됐다 뿐이지 다 같이 감염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정부는 이 병원을 폐쇄하는 대신에 코호트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꿈인지 정신인지 맨 처음에는 뭐 별로 믿음지가 않지요. 우리는 바로 코앞에 돼가지고 막 아는 사람도 그 병원 오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닐 때는 소식을 못 들어요. 죽었는 건지 사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죠. 청도연은 뭐 워낙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거의 참 마음이 우울증 걸릴 정도로 이건 정말로 참 기억하기 싫죠. 이거 두 번 다시 내 생전에 와도 안 되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청도는 보면 이게 복숭아 꽃집이면 청도 군에 전부 다 전 복숭아 꽃집 예쁘잖아.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엄청 두려웠죠. 혹시 이게 뭐 확산될까 싶어가지고. 그 우리가 여기서 대남병원 거리는 한 3km.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돼가지고 뭐 묻어왔는지도 모르잖아. 그러기는 해외 근로자들이 거의 한 30-40%는 전부 다 투입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인력마저 다 가버렸으니까 좀 일손이 없다. 저는 일손이. 청도 진라에서 살고 있는 장병입니다. 마을 회관 앞으로 해가지고 저 동쪽 끝으로 해가지고 3마짜리는 구석구석에 경기 못 가는데 그런 데로 쭉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아픈 데는 없습니까? 아픈 데가 없어. 마스크 찍어. 네, 마스크 찍고 뭐 이게 그래. 고맙거라 마스크로도 안 해주나. 마스크 찍어. 마스크 이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단단히 찍어.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참 어째 우회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참말로. 형님 어떠는겨? 형이 화안 누웠는겨. 누우고 그래 뭐 자시 봄채소 시장에 그래, 팔라고 해놨는 거. 자에서야 파제. 헤헤이 사람 말하지. 아이고 더래고 뭐. 마스크 쪄서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가야 된다 내가. 네 딱 맞다. 딱 맞는 게 지금 저번에 가야지. 그래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가야 된다 이게 그래. 딱 맞네 이게. 딱 맞아요. 예. 딱 맞습니다. 딱 맞춰갖고 내가. 왜 하겠습니까? 야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 야 멋있어. 아이고 마스크도 딱 맞게 했네.
냉을 심어가지고 이 해동해가 팔 수가 있어요, 파제. 청도 사람도 산문 사람도 나오도 안 하고. 이러고 전부 처에 빼린다 이거. 내가 언제 시작하면 처에 빼린다 이거지. 처에 빼리고. 시장 뭐 사람이 와야지. 이거를 못 팔아. 팔 때가 있어야 파제. 아이고 되라. 민날이 이거는 최스타트를 복물을 알려준다. 3개월에 3,000명 정도 와요. 3,000명. 올게라서 농사는 최고 잘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0명 한번 딱 오고 거질로부터 다 끊겨버리는 거야. 여기 좀 수확해가지고 다 내버리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가기네. 아파 죽는 게 굶어 죽어보겠다. 굶어 죽어보겠어. 잘 되나 봐요, 뭐뭘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런 기네 이거 갔다 가면 막 굶어 죽어보겠다. 이 한참 가면 안 돼, 이거. 절단 나지, 지금. 된다. 우리 민날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날. 너무 놀랐지. 이런 일이 청도에도 있구나 이래 싶었어. 우리는 딸내미도 산모라서 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다. 청도하고 대구는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주 보는데 못 보는 거지. 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안 좋아합니다 지금. 거의 정정적인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절단 났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사람이 그 지역에 오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대구 경북 봉쇄라는 표현을 썼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출입 차단이 아닌 방역망 강화라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서문시장이 장기 휴장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한 40년대 그러기는 참말로 이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꼬라지는 처음이라. 다문나 한 필요석이라도 이거 안감을 가가야 되는데 좀 어서 이제 괜찮다 어서 가마 들어가면 정답고 마누라들이 문각을 한다게. 그럼 어째?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주 일요일이 상가전체 휴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쉬는 거는 처음에 예전에 메르스 때도 저희들 영업 중단을 안 했었거든요. 두렵죠. 네, 손님이 반가우면서도 무서워요. 확진자가 지나가면은 더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그런 것도 무섭고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또 내가 옮을까 봐 그것도 정말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왜 경제 생활을 해야지 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가게를 계속 이렇게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상태. 처음에는 뭐 몇 주 뭐 안 되면은 뭐 며칠 장사 안 하고 이렇게 좀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적이잖아요 지금. 벌써 6월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보다도 가게를 해가려면 재료비까지도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하루에 4시간씩으로 2시간 줄여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는 애들은 보통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한 달 이 매출 보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나도 한 6, 700원 손 안 받겠나. 보통 1시 반까지 일을 해요. 요새는 일이 없어가지고 10분 일 적어도 안 돼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초저금리로 공급하는 등 모두 20조 원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와 이자 납입도 6개월 이상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밖에도 한 번만 쳐다봤지. 한번 이래 한번 사용처럼 네.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보증재단에서 그 소상공인 그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더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건 알아보러 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뭐 피해가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대충? 한 달에서 좀 더 걸리면 한 달 반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접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내리시면 좋긴 한데. 그렇죠. 네, 많으세요?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장을 지금 쉬고 있잖아요. 어차피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이렇게 배달하시면 보통 언제 끝나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쯤 받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루에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표기가. 50개? 이게 박스당 이제 뭐 750원, 850원 이게 계속 또 그것도 변해요. 이게 계속 내려간다고. 네, 맞아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일이 요새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신청은 했는데 만약에 되면은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골목은 그래도 이게 테마거리잖아요. 그래도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가게를 문 열어봤자 적자입니다. 전기세도 못 내고.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토요일 날 같으면 진짜 줄 서거든요. 우리 안지랑 전체가 2주 동안 문 닫았었거든요. 그렇게 문을 닫고 장사한 이래가 없었고 지금 역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 특별지역 선포돼도 지금 당장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제가 긴급자금 대출도 했는데 빨라야지 한 달, 2달이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금 11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매출이 제로입니다. 제로. 10원도 못 벌었어요. 10원도 지금.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어제 한 탭을 팔았습니다. 22,000원. 이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시랑이 지금. 안시랑이 이러면은 대구 시민들 다른 데도 다 안 됩니다.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굶어 죽겠습니다. 굶어 죽겠어 지금. 정부는 뭐합니까 도대체 이거.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제발. 확진자의 73% 정도가 대구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6,400여 명으로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 격리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도 하나 못 써봤고 아픈데 약 하나도 못 썼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폐렴소견이 있대요. 그럼 폐렴소견이 있으면 약을 주세요. 처방전을 주세요 하니까 처방전 없다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뒷모습만, 제가 아는 뒷모습만 보고 골목에서 서가 보고 있는 그게 저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이소라라고 합니다. 이거 근무 나온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조랑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극 못하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업선 하루 못 붙였더니 상처도 나고 이래가지고. 노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내가 싸고 있는 몸이 밖으로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혈압을 밖으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 싸야 되니까 할 때마다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다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분들은 또 고립이 돼서 간절히 또 의료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의료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52병동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모든 일이 12년대에 네. 어디 가세요? 화장실 여기잖아요, 여기. 화장실 여기예요. 아니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세요? 집사람 좀 보세요. 할머니요? 예. 할머니는 왜요, 할아버지? 집사람 좀 봐야죠. 할머니 뵙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으시네. 우리 이야기를 전혀 안 들으시네. 나왔어요? 네, 복도에 계세요. 죽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요. 밥 먹어. 어머니가 밥 잘 드시래잖아. 할머니 얼굴 뵀으니까 방에 갈까요? 한 말도 하지 말고 그 있어요. 세츄레이션 또 떨어져요? 아까 이거 빼고 있었더니 70 몇 프로인데 86까지 오르긴 했어. 아니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하고 계시기만 하면 돼. 말씀하지 마시고 숨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오늘도 환자분이 우리가 빨리 가야 저희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얼른 나가서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환자분들도 믿을 사람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환자를 봐야죠. 좀 상태 체크하고 바이러스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땀이 그냥 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시야가 잘 안 보이죠. 한 2시간 조금 넘었으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걸 벗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 다시 써야 되겠다. 양 많은데 다 남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들어가면 옷을 못 벗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 좀 힘들더라고요. 간호사가 된 거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랑 계속 병원 다니고 엄마 수술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로 왔는데 가족들 만나고 아직 못 만나가지고 이 사태가 끝나면 집에 한번 당당히 갔다 오고 싶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자고 있다면 기절하셨대. 장례식장. 이렇게 퇴근할 때 이제 매스컴에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그나마 동료들이 서로 위안이 많이 되죠. 그래도 힘이 되어주고. 어쨌든 상대방의 생각으로 다음 간호사 생각하니까 빨리 들어가게 되죠. 제 마음이. 함께 해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이 되세요? 네, 그럼요. I don't wanna talk if it makes you feel sad, and I understand.
You've come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aying me so tense. 피해가 커질수록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부금은 530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익명의 독지가는 마스크 4,000장을 기부했습니다. Always stay the day is on again. A lover or a friend, a big thing or a small. 아니 그 생활용품 네. 그 기부 한다고 그래서 아,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예. 기부하려고? 샴푸예요 샴푸. 의료진들 뭐 씻고 씻는데 뭐 물품 감사합니다. 이거 다 기부 들어온 물품이에요? 네네, 후원 물품. 기부 들어온 네. 기부 들어온 물품인가 봐요? 네네, 기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시민들도 해주시고 일부는 어떤 분은 자기네 집에 쓰는 체온계까지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애기 쓰는 건데도 우리가 급한 줄 알고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입원한 확진자 1,000여 명에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 2,000여 명인 대구는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최대한의 병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가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제가 샤워실을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쯤 침대하고 가구가 다 들어오면 금요일쯤 들어올 수 있다. 예. 오케이. 그리고 대구 시하고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뭐 철야 작업도 해야 된다. 예. 지금 뭐 전달하고 전화도 지금 깔라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대구 지역엔 오늘부터 경증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셔서 삼성연수원뿐 아니라 농협 경주교육원,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등도 이곳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의 병동 하나를 비워 격리병실 88개를 확보하고 조금씩 안정기를 찾으면서 좀 대응하는 거나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초반에는 현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병상이 부족해서 일반 병상까지도 이제 확진자를 받는 걸로 바뀌었었거든요. 초반에 기존에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대구의료원에 특히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마땅한 전원 대책도 없이 나가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셨어요. 23일 날 밤부터 해서 저쪽에 레벨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코로나 환자를 싣고 있는 게 보여요. 시장님께서 병실 몇 개 만든다 이걸 계속 매일매일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병실 확보가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방법도 없고. 우리는 더 자제감 느꼈어요. 그렇죠. 자제감. 차라리 신천지 들어가고 신천지 환자는 1순위로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최소한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게 막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로만 공약으로만 뭐 보건 의료 체계를 이렇게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조차도 법정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못 맞췄고. 2015년 메르스 이후에 한국 사회가 신종 감염병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음악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렸고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너무나 한계가 보였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병상 규모는 일본 다음으로 제일 높아요. 그런데 공공병원의 어떤 병상 수준을 보면은 거의 꼴찌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많은 과제들이 이번 사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콜센터 17곳에서 확진자 63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3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가운데는 처음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한마음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다. 관리실에 물이랑 생수가 쌓여져서 뭐지 설마 이거 뭐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가격리자들인데 그때 방송으로 이제 가지러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불안해 자기 사람 오더라고요. 나중에 다 막 어떻게 우연치 않게 다 같이 막 나와가지고 그 물건 가져가면 사람 다시 바이러스가 다 옮겨가지고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드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미니 정우 기자입니다. 질병 차원에서 2차례 요양병원 같은 시설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 요양병원 그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고위험 집단시설 전체를 저희들이 3월 13일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온 수위를 보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약간은 사후 약방문 같은 간병인분들이나 이제 장애인 돌봄 인력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간병인도 우리 집단시설 종사자입니다.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감염에는 취약한 사람 아닙니까? 간병사들이 환자하고는 뭐 뗄 수 없이 바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고 전수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코호트 격리가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 부담이 아니고 전부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병원 차원에서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네요. 반대로 확진 환자가 돼서 당연하지.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제일 필요한 게 마스크거든요. 이 덴탈 마스크 이런 거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간병사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도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밤에 잘 때도 병원이니까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한 개 가지고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잘. 그래도 이런 게 간병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병원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모르고 있는, 가려져 있는 존재인 거죠. 바이러스가 강자냐 약자라는 가려서 가진 않지만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확실하게 약자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상식적으로 좀 굴러가는 조직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 대책은 뭐 특별하게 없어요. 한 달에 쿠디들이 200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럼 저희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커요. 그 뭐 거기 확진자 가정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알아서 가면 된대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확진되는 코디가 있었어요.
예, 회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컨택이가 가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코디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정보는 주나요? 안 주죠. 저희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아름아름 아는 거지. 우리끼리 코디들끼리 서로 카톡에 연락해가 아는 건데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부장실 여기도 있고 2층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사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산 주물군당이에요. 다산 주물군당에 스리랑카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방 여기 놔두고 갈 데 없어서 이 가방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우리는 모두 집에서만 살아요. 집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만 살아요. 많을 때는 막 몇 명씩. 여기는 10명보다 많은 사람 일할 때. 10명보다 더 많이 있어요? 이런 막스 줬는데 2주 전에? 2주 전에 줬는 막스 아직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거예요? 2주 전에? 네. 괜찮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좋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또 집단 거주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코로나19는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방역의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쪽방촌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활동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는 복지사각지역이라고 시나 구청에서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쪽방에서 왔거든요. 잠시만요. 소독 한번 더 할게요. 예. 그럼 문 열어. 예. 강아지인데. 아닙니다. 예. 쪽방에서 왔습니다. 네. 아저씨.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건강한 뜨세요. 많이 좋으십니다.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인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나 다 걸릴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약자들은 빈곤층, 비정규직,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채용을 하고 또 지원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는 과정에 있다. 한 40년 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손님이 영 없지. 3분의 1도 안 되지. 자기가 좋아하신대. 갔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중증 장애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머리 기니까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원래 3일 날 가야 되는데 그 짝에서는 못 오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밀리 가면은 아들 머리가 참 많이 길었을 거예요. 보기가 좀 그럴 거예요. 오늘 안 와도 내일 또 안 되겠네 하고 사지. 거의 끝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괜찮겠지 뭐. 본 수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할 건데 이제 이게 뭐 제 이윤을 뭐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가 힘드니까 좀 해서 이제 좀 기부도 하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큰 거는 못 드려도 뭐 커피나 이런 거는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때야. 그냥 수고하세요. 저 혼자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힘들다면 뭐 힘들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 시민 전체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뭐 축 처지는 것보다는 힘들 때 더 에너지 내는 게 앞으로 뭐 더 좋은 거니까. 다음에 또 막 기다렸겠지. 내년에 또 오지. 올 수밖에 없고 또. 응?